본격적인 경제 분석에 앞서 도대체 왜 2026년 현재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게 되는지 그 배경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핵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이란이 핵무기 제조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해상 패권을 위협하자 미국은 이를 글로벌 경제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면서 미국이 이란 본토의 드론 공장과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 내 주요 군사시설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단순히 국지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주유소 기름값부터 내 계좌에 담긴 주식들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학방에서는 이 긴박한 사태가 우리 지갑에 미칠 직격탄과 혼돈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긴급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죠.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란을 타격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위협이지만 본질은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목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미국이 선제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역시 기름값입니다. 유가 100달러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배럴당 150달러라는 미친 유가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겨우 잠잠해지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꿈은 사실상 물 건다 같다고 봐야 하며 오히려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는 검은 월요일을 만들지만 동시에 인생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가 가스주는 즉각 반응합니다. 둘째는 금과 달러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시장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어듭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방산입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K방산의 가치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공포에 질려 모든 주식을 던지지 마십시오. 전쟁으로 인한 하락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현금을 쥐고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둘째, 내 포트폴리오의 방패를 점검하십시오. 환율 상승에 수혜를 입는 수출주나 유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 섹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시기이므로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만 믿어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과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난기류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방어해야 할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나스닥은 가장 먼저 금리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스닥은 미래의 성장을 먹고 사는 성장주와 빅테크의 집합소인데 유가가 치솟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결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스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다만 현금 창출 능력이 압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안전자산 취급을 받으며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고 사이버 보안이나 드론 기술과 관련된 방산테크 기업들은 이 혼돈 속에서 나홀로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나스닥보다 훨씬 더 거친 파도에 노출될 것입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포 심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안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쟁 위기 시 급등하는 석유, 가스 테마주와 방산 부품주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코스닥 투자자라면 지금 내 종목이 에너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환율 급등을 이겨낼 만큼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원칙은 리스크 관리의 생활화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는 포트포리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현금이나 달러 인버스 혹은 금 ETF 같은 안전장치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내 계좌를 지켜줄 방패가 없다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지수가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하락할 때 실적은 멀쩡한데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알짜 종목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나스닥의 반도체 대장주나 코스닥의 핵심 소부장 기업 중 현금 흐름이 탄탄한 곳들을 리스트업해 두십시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들이 흘리고 간 보석을 줍는 사람만이 전쟁 이후의 반등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투자는 당분간 멀리하십시오.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신용이나 미수거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에 의해 내 자산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반대매매의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먹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내 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요새를 먼저 구축하십시오. 경제학방은 나스닥과 코스닥의 실시간 수급 상황을 계속 추적하며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약속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